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우리 이철 부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전남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언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산 사용하는 법적 근거라든가 그 절차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우리 건설교통 유호국장님 좀 답변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유호국입니다. 예, 우리 무항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예산 집행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제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표지 좀 띄워주십시오. 예, 저 자리는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국제공항 운항 편수를 우리나라에 있는 양양 국제공항이 지금 문제에서 뺐고요. 7개 국제공항에 관련해 가지고 운항 편수 및 여객 수요에 관한 7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7월까지만, 왜 올해 24년 7월까지 기준이 없어가지고 7월 6일로 봤었습니다. 보면 무한을 보시면 우리 운항 편수도 그렇지만 여객 수요 보실 때 잘 안 보이나요? 지금 편수를 보면 우리가 기준 대비했을 때 19년 코로나 이후에 19년 대비해서 23년에 어떻게 변했는가 볼 수 있는데요. 운항 편수 보면 21.2%밖에 안 됩니다. 19년 대비해 가지고요. 24년 보면 41%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객수 49.9%고요.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회복 속도가 좀 더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선 제외한 겁니다. 국제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그 무항국제공항은 뭐 2019년에 89만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정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국장님. 예. 그건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네. 무항공항이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더 회복성 느린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저도 말씀, 23년도에 결론적으로만 23년도에 25만 명, 올 8월에 27만 명. 우리는 그렇게 급성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증가율은 보십시오. 23년에 다른 공항들은 여기서만 넣고 보더라도 30 넘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모함은 26.8%고 24년 대비하면 49.9입니다. 19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회복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느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그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서 23년부터 관광객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국제선이 없어서 좀 더디긴 합니다. 다만 국내선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이 연결되지 않고는 관광객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 무항국제공으로 왔을 때 무항국제공에서 다시 외국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국내 공항을 들렸다가 정비를 해서 다시 역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노선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청주 보시겠습니다. 청주 보시면 2019년에 보십시오. 어디가 많습니까? 무항이 더 많습니다. 42만. 이거 7월 기준입니다. 전 기준이 아니고 청주는 33만이었습니다. 19년입니다. 19년 7월 기준입니다. 23년 7월, 24년 7월 보십시오. 청주하고 무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선이 청주공항은 70%를 차지하고요. 그 우리 공항 같은 무항 같은 경우는
3만밖에 안 됩니다. 19년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년도 마찬가지죠. 19년은 청주로 보면 국내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9년도 국제선 3만이고요. 지금 자료는 7월 기준금 염두에 주시고요. 무한은 42만이고요. 7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주는 19년 이전에는 국내선 훨씬 많았지만 국제선은 무한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청주 보면 국제선이 무한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도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좀 따져 거의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청주공항도 2019년도에 정기편을 말하자면 6개국에 17개 노선이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떴겠죠. 아니요. 여기서도 많습니다. 편수도 저희들은 많거든요. 6개국에 7개 노선이 떴습니다. 물론 그 청주공항이 17개 노선이니까 저희들부터 2배를 더 떴다고 보시면 됩니다. 7월 기준 보시면 19년에 청주는 지금 운항 편수가 무한이 3,190편이고 청주 2,490편입니다. 그것은 부정기 노선, 전세기 이런 걸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건 7월 기준에 자꾸 오해할 수 있는데 7월 기준 확인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극단주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무한 국제공항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제선비 늘려야 될 것이고 해야 되는데 많이 느리다.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지금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느린 것이 아니라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봅니다. 회복 수가 제일 느립니다. 보십시오. 그건 통계적으로 국내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국제선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예. 그러면 이건 전기선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선 비율입니다. 보십시오. 전기선이 예, 전기선 비율 보십시오. 우리 무한이 19년에 80.4%였습니다. 이건 한국공항교통공사의 통계 자료입니다. 19년 7월까지 아니 이건 아니네요. 80.4%가 전기선이었습니다. 청주는 9.8%가 전기선이었는데 편수 작았습니다. 저게 이후에 어떻습니까? 7월 달에 무한은 11.1% 전기선이 7월까지면 24년 7월까지 보면 306%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항 보십시오. 다 100% 육박합니다. 전기선이. 우리 국제 노선 중에 비전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물론 지금 보면 전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속도가 좀 느리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19년 대비 보십시오. 19년 대비하면 무한은 23%밖에 아니거든요. 청주는 100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국제선 특히 전기선을 늘릴 수 있을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주에 있는 국내선이 빨리 이전할 수 있게끔 의원님도 고견을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요? 그건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 그건 시간 이슈여가지고요. 저도 강주 공항이 빨리 오는 걸 대찬성합니다. 네. 공공항 이야기는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기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요건 이제 상황이 이러하고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도에서 항공사업자의 재정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2조 항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 사업자입니다. 얘는 뭐 국내 국제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입니다. 제3조의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지원입니다. 제4조에 따라 보면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이 미달될 경우 그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손금 관련 지원 규정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 회사에 손실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건 24년 1분기 항공사별 지정 지원 자료입니다. 많은 노선 중에 두 회사가 신청했습니다. 스타플라이어 일본 기타 큐슈 노선이었고요. 퍼시픽항공 베트남 달란 노선이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탑승객 다 보시면 알 겁니다. 탑승률 71.4%, 79%. 이 자료는 도가 준 겁니다. 수입 비용 나왔는데요. 좀 의아합니다. 비슷합니다. A320 뜨고 좌석수 그렇고 수입은 철저 탑승객 계산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당 비용이 보니까 약 179만 원쯤 돼요. 스타플라이어. 퍼시픽은 232만 원이고요. 근데 비용에서 보시면 스타플라이어는 인당 놓고 봤을 때 27천 원인데 20만 7천 원인데 퍼시픽은 27만 5천 원입니다. 차이가 매우 많습니다.
두 회사가 거의 동시에 1, 4분기 3월까지 운행을 마치고 도에다가 보조금 신청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받아서 1억 손실액이 50% 최대 1억까지 금액을 받아갔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좀 의아하던데요. 두 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요청했습니다. 도가 이 회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 좀 보자 했더니 영업상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열람만 하자. 공개하지 않겠다. 정말 이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을 못 하셨죠, 국장님? 그것은 항공사에서 영업상의 비밀, 뭐 탑승이라든가 원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네. 주주총회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해갖고 비공개 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 보셨죠? 예? 국장님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그럼 누가 보고 결정한 겁니까? 과장님이 봐서 과장님 결정을- 정결입니까? 예. 그래서 주주총 외부 공개를 비동의가 하니까 의원님이 그 회사에서 영업 비밀이다 비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비공개하기로 협약이 맺었습니까? 예? 비공개 협약이 맺어졌습니까? 도에다가 보조금 받기 위해서 신청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를 볼 수도 없다. 아니 그러면 비공개 잘 협약은 지급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비공개 협약은 맺어지지 않지만 영업상의 비밀이라서 그 회사에서 왜 그걸 그걸 공개할 도가 광범위하게 회사의 기밀을 유지하려고 애쓰십니까? 제가 의원이 필요한 자료 좀 보자고 했는데 그걸 지금 아니요 안 되는 그 게 문제 의원님 아닙니까? 공개 정보 제가 열람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값이 너무 의아심 드니까 왜 두 회사의 비용 차이가 저렇게 크게 나왔는지. 제가 그 정보 공개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업 비밀을 회사에서 비공개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회사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불가능하다 하는데 제가 이게 그걸 회사의 협의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협의 도가 그 제출한- 공개 원가라든가 그 세부적인 경영상의 비밀이라는데 그러면 그걸 제가 그 비밀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러면은 해서 영업상의 기밀이라 공개하지 않으면 저게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제대로 산출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예. 그 죄송하지만 회계사가 검증해서 공인해서 저희들한테 도장을 찍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게끔 해서 저희한테 회사 나중에 오케이 온 하면 끝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그 회계사 검토 보고도 주시고요. 나중에 열람하려고 했으니까요. 열람 그것은 있도록 저 노력해 별도로 주시기 협의한 바랍니다. 다음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시니까 할 수 없네요. 항공우선 사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퍼시픽 항공에 지원이 갔습니다. 항공 사업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의원님 물론 항공 사업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정 지원은 항공사가 아닌 항공 운송 총 대주업자에 대해서도 그 항공사업법에 의하면 국제 운송 계약 등에 대응하는 사업자입니다. 그 사업자가 거기다가 대리 지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겁니다. 다시 켜주십시오. 잘못 눌렀습니다. 분명히 제 2조에는 항공우선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례의 근거가 애매하거나 미비할 때 그걸 먼저 정비하시고 하는 게 깔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항공 결성금을 넘어 이제 운항 장려금으로 지금 형태를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운항 장려 바꾸셨죠. 예, 예. 운항 장려금을 보게 되면 지금 도하고 협약한 항공사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했을 때 운항 장려금을 지급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까? 방금 저 말씀하신 그 밖에 도시다가 지원 그러니까요. 사망에 있습니다. 3조 사망에요. 재정 지원 사업이고 결손에 따른 결손금을 주겠다 1항 나와 있고 제 4조에 보시면 손익분기점이 미달될 경우 결손금을 일부 지원하겠다. 다 결손금 관련 내용의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운항 장려금은 결손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사실은 좀 굳이 3조 3호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되게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실히 좀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그 우리 일시적인 그 상황 발생에 대한 것은 조례에 끈끈이 이렇게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사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죠.
아니요. 이제 못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1년 단기에 이렇게 갑자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사망을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간다 하면은 물론 그러니까 그러면 운항 결성금 운항 장려으로 바꾸자는 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 언제에서 하셨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3월 달에 해서 4월 달에 협약을 했으니까 3월 달에 그렇죠. 예. 3월달 하셨죠. 정치 결정했으면 근거가 미약하면 확실히 개정할 시간이 있었을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야기 지적하신 한 겁니다. 의원님 말씀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그 일시적이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이것이 1, 2년만 지급하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활성화가 잘 된다면 지급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시를. 운항 장려금 규정 아십니까? 예? 운항 장려금 규정 아세요? 국장님. 2년만 하신다고요? 운항 장려금이 아니라요. 손실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바꾼 것을 손실 보전금 운항 장려금으로 지금 정치를 변경하셨는데 예. 그 근거가 지금 미약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운항 장려금 일시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시적인 일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본이 바뀐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일시적이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운항 장려금 보면 2년까지 또 3년 차는 50%잖아요. 1년까지 2억이고 3년 예. 차에는 1억이고 예. 이후에 추후 재개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계속 정지하겠다고 이제 3년까지 나와 있는 계획인데 지금 예. 일시를 말씀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정책 근본이 바뀌면 정말 근거가 된 조례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명백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 우리 무항공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도청 산업계 포함해 가지고 약 10명 대상으로 보조금 포상금 지급하셨죠? 포상금을 통해 저희들은 가지고 포상금은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포상금을 명목하에 아니요, 명목하에 그렇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 뭘로 하셨습니까? 무슨 항목 하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세출 예산 편성목 및 통계목에 따른 예산 과목명의 이름에다가 포상금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활동비라든가 동원활동,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기조실장님께 여쭤 문의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그래서 상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도정 목표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정책 지원관이 선진지 견학비 이런 것도 다 이런 항목으로 포함된 겁니다. 무항공 활성화 보면 예산 무한에 거기 우리 도로 국외 예산에 포상금 명목으로 5억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편성목에 불과하다고요. 포상금에 들어가 있죠. 포상금을 어떻게 설정하겠는가 이건 운영 기준입니다. 행안부에서 발행한 5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입니다. 법령에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근거하여 그 다음에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조례 근거하셨습니까? 어떤 법률 근거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해석은 그렇게 안 했고요. 가장 해석을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편성목에 근접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항공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 편성목이 없지 않겠습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편법입니까? 편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그에 대한 정확한 명백하게 쓸 수 없는 항목을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항목에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거 없이 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거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근거를 좀 세워야 된다. 예전 편성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야기 드린 건데요. 어디 봐도 법령에도 없고 조례 근거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포상금 했다? 포상금 이게 해야 되거든요. 없어요. 제가 방금 의원님한테 올렸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목 통계목은 예산 과목을 편성하는 항목일 뿐이다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포상금을
무항공 활성화 정책에 쓰신 거죠? 그렇게 무항공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은 포상의 힘을 빌려서 쓰신 거죠? 5억을? 의원님은 자꾸 포상금은 공로나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게 말은요. 아니겠습니까요? 5항이 있으니까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 법령이나 조례에 없다고.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들 위해서 사기적 차원에서 그거 찬성합니다. 근데 제가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 말씀드린 거예요. 근거 없이 했다는 얘기. 너무 오해하지 말고 그 이야기 하시는 거니까 잘 좀 더 하시고요. 나중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공무원 약 1000여 명에게 썼습니다. 50만 원 지급하면서 국제 노선의 활성화를 위해서 1000명입니다. 근데 그 5억을요. 아까 보셨잖아요. 재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재원할 때 1억입니다. 5천일 수 있고 1일 수 있습니다. 이 항공사에게 1억을 지원하면 몇 명이 탑승합니까? 6,000명 탑승합니다. 5억이면 3만 명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선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1,000명에게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항공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면 예산 정책 목표 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할 수 한번 네, 제 거기에 말씀, 반론해도 되겠습니까요? 의원님, 저희들은 단지 어렵게 유치한 국제 노선에 대해서 몇 개월 후에 탑승객이 없으면 몇 개월 후에 없어집니다. 해설하는 것은 수요가 공급에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없네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초창기에 어떻게라도 이걸 활성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볼까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요. 공직자를 매기처로 한 겁니다. 공직자 시간이 희생양으로. 없어서요. 자세한 건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좀 1000명이면요. 우리 1분기에요. 몇 명 갔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의원님. 7월 운항 예를 여객수가 21만 명 갔어요. 7월까지. 항공사 어렵게 됐는 항공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럼 항공사별로 1000명이 갔을 때 몇 명이나 보탬이 됐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아예 그 항공사에게 결성금 형태로 재정 지원을 해주자 오히려.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1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손실 부담은 그 항공사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비행기를 띄울 겁니다. 그 띄울 때 손실 보전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항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띄우면 뭔 손실이 있겠습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활성화가 안 되겠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관장을 여기 가면서 도드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도드리가 되는데요. 제 말은요. 그 1000명에 가신 분들이 그 항공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는 따로 따져보시자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공 노선을 안 할 게 왔고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났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면 항공사에게 지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으로 괜히 국장님하고 이렇게 연습 높일 게 아닌데 조금 그랬네요. 거기 많은 주택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안 그래도 어제 존경하는 최문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상자가 너무 작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 부분은?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또 약 보니까 도 자료에 의하면 약 7천만 원 정도의 저축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선정이 된 1,500명 정도의 청년들은 이득 보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청년들인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좌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추가되어 있습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그 1,500명에 대한 효과는 이렇게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건축 공사를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30년에서 50년까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으로 4년에서 플러스 2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지속적으로 수혜는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우리 도에서는 이거를 먼저 시행해서 아니 제가 부장님 시행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너무 작다 보니 거기에 소외된 가지 못하는 그런 청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시하고 군하고 청년 인구 차이가 매우 많은데 동일하게 50호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다른 건 다르게 되는데 달라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 듭니다. 많은 수요가 있으면 좀 더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만원주택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연일 최근에 뉴스를 보면 예산이 국세가 결손이 많이 났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 실장님, 우리 장인백 실장님 좀 자리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장한보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이제 교부서 보면 우리 이번에 국세 결손이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추정한 거라. 우리 도 재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고 계시는 최정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세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한 정부는 9.6조 결손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도는 아마 그 기준으로는 한 400억 정도 보통 교부세 감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국세가 그 30조 정도 예. 감될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한 1,200조까지 감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여쭤볼게요. 추경에 우리가 보통 교부세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예. 증액했을 때 그러면 그건 정부가 내시할 때 그건 2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전년도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정산분 가지고 하는 거죠. 보통 전년도 게 이제 그 다음 연도 가고, 그러니까 가시 이제 이미 이제 그 올해 것은 작년에 이미 가내시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추경이 한 추경에 것은 이제 1조 전년도 3천억이 나왔죠? 것을 보이십니까? 24년 1조 추경에 1조 3,740억으로 지금 약 1,000억 정도를 증액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 24년 7월까지 누계가 지금 좀 줄었습니다. 6월 기준보다는 살짝. 그래서 약 내국세만 넣고 봤을 때 약 8조 7천억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24년 예산에서 23년 실적은 내국세가 306조인데 예산에는 321조를 잡아놨었거든요. 요 차이, 요거 지금 누계에 못 넣는다면 그냥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거든요. 예산은 이미 15조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놓고 본다면 24조가 지금 못 걷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예. 그렇죠? 24년 예산은 321조지 않습니까? 현재 근데 지금 실적 놓고 본다면 작년보다도 8조 7천억이 부족하다. 나오는 얘기는 예산 대비하면 24조 2천억이 지금 결손되는 거고, 이건 지금 상태가 그대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더 세수 결손 발생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은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새로 추계하겠죠. 8조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추석 끝나면 예. 이제 올해 추계가 완전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추계에 따라서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제 저기는 24조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30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저에게 충격이 한 1,200억까지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저건 지금 제가 예측하고 그냥 있습니다. 지금 상태 유지가 되고 했을 때 예산 대비했을 때 적용 나올 거라고 지금 추정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예. 보통 그러니까 400일 하시길래. 저희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대 1,200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 거기에 저희 대한 1,200억까지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가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결산에 비교 봤을 때 교부세가 3,140억이 줄었고요. 우리가 보조금이 1,93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약 5천억 원이 국가에서 내려온 세금이 줄어든 거죠, 수입이. 거기에다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3년에는 이제 이걸 이제 교부세 생긴 것이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1,652억 기금 전입됐었고요. 요 많은 이제 불용 처리라든가 다른 작업 통해 가지고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그래서 24년 예산을 보니까요. 이미 1,500억의 차입금 했죠. 그리고 시도 지역 개발 기금 예수금에서 또 1,500억을 가져왔죠. 3천억에다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525억. 이게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세계 수입에. 잘 보이십니까? 빨간색 있는 거예요. 525억. 예, 예. 정확히 525억쯤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재산 매각 수입이 세계 수입에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연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왜 재산 매각 수입을 본예산에 525억 편성했는지. 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그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 소관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그 세입 국세는 330억, 3,300억이 이제 감소가 돼서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내부 구조 조정, 그다음에 지방 개발 기금 등에서 이제 저희가 네, 가져와서 그 말씀 드렸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충당했습니다. 525억이 자치행정국 그러니까 저건 재산 매각인이 확인해 봤더니 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통상적인 수입 100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다른 건 소리에 있는 그 건은 올해 매각이 불가능하다 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본예산에 무리하게 세운 게 아니냐. 결국 저게 본예산 안 되고 올해 안에 매각이 돼서 수입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500억 정도가 그대로 펑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자산 매각 부분은 이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이제 문의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1,200억까지 이제 설사 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내부 구조 조정 지금 저희가 이제 정리 추경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 그리고 이제 가정산에서 저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이제 법정 전출금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제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출을 합리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저희가 이제 감액되는 것만큼 저희가 이제 네. 구조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리 추경 때요. 현재 그러면 감액들 1,200만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대입니다. 최대로 1,200만. 네. 아까 했던 500억이 펑크나면요. 재산 매각 들어보니까 500억이 올해 안에는 불가능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가로 더 이제 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5년 예산 계획 어떻습니까? 지금 25년 이제 세입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지방세 문제는 아마 지방세는 아마 계획되는 대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는 그 약간 늘었습니다. 이제 감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저희가 12조 세출 규모는 그대로 아마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편하게 일반회계 기준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 기준 이제 저희 기금 포함해서 저희 재정 규모가 12조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동일하게 갈 것이다. 예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그리고 이제 똑같이 나름대로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제 그 세출 구조 조정을 할 겁니다. 이제 뭐 5년 이상 저희가 그 성과를 다시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5년 이상 되는 세출 사업들은 저희가 과감히 정리를 할 거고요. 다만 민생과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그
상공인들 관련 사업들, 그리고 안전관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우리 미래첨 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절대로 감하지 않고 계속 현 유지할 예정에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와 비슷하게 갈 것 같다. 지방세 수입은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국가 보통 교부세도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예. 근데 다만 저희는 세수가 감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미 여기서 그 정보 강력 비슷하다고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미 올 본예산 세울 때 약 3,50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3,500억을 추가로 차입금이든 예수금이든 가져올 겁니까? 작년에는 이제 국세 수입이 최악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국세가 지금 결손 아닙니까? 올해가 어떻게 나아집니까? 작년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작년에는 55조가 마이너스 됐고요. 근데 올해는 한 30조 정도,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이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여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개발 22년 기금에도 어느 정도 내국세가 여유가 있습니다. 352조였습니다. 23년에 306조고요. 현 24년 예산이 321조인데 결손 날게 거의 확실되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보다 완거치고 있으니까 300조가 안 될 확률이 없겠죠. 저희가 그걸 22년 비한 50조 이상이 예측을 감안해서 지금 올해도 저희가 한 400억 정도는 저희 예상에서 이제 감해서 보수적으로 이미 잡았고요. 예산 세입에. 그리고 이미 저희가 세출도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제 구조 조정할 거고요. 어느 정도 국가 내국세가 줄 거라고 저희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감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저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모든 게 내년 계획은 내년 예상은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보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세출을 올해처럼 유지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차입금 약 3천억 그리고 재산 매각 500억, 3,500억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3,300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최대 이제 1,200억인 거고요. 저희 지금 매각 대금에 아니,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별도로 저희가 25년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내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24년, 세우실 25년 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미 24년에 본예산 세울 때 3,500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에 없는 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차입금하고 예수금 들어왔잖아요. 재산배 500 포함하면 뺍시다. 3천억입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똑같이 3천억이 들어와야 왜냐하면 다른 지방 세수라든가 교부세 차이가 없을 거니까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 3천억에 대한 계획이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것은 저것으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제 별도의 이제 세출 예산을 짤 때는 이제 세입과 세출을 저희가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세입이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부족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이제 일정 이미 저희가 예측돼 있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개발 기금도 이제 필요하다면 끌어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올해 세출을 유지하는 게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차입금이라든가 예수금 갖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반대는 거 아닙니다. 그 계획을 여쭤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기 3,500억이 올해와 똑같은 예산이라면 필요할 텐데 어디서 충당할 건가라는 걸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할 때 재산 매각 부분은 행정에서 아닌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 매각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는 불용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매각도 고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나 더 붙입니다. 예, 뭐 저희가 다각도로 이제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저희가 이제 구조 조정 이제 이런 거 하겠지만 이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새로운 세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교부세 이제 지사님께서도 계속 이제 중앙부처 이제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중앙지방협력회에서도 지금 19.24%인데요.
여기서 뭐 최소 5%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네, 당연히 그런 좋은 일입니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적극 지지합니다. 계속 저희가 이게 세수 확보를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세를 가져오는 건 좋은데요.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민 부담이 커지는 게 또 반대가 있으니까요. 그건 새로운 개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환경 뭐 오염에 대한 뭐 지역 자원 시설세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쪽 관련 인허가 뭐 소득에 대한 비용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세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입 추가를 위해서 세출 그렇죠. 구조조정 합리화도 많이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출을 합리화한다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피요금들을 쓰고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사실 그거 하실 때는 정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뭐 이제 여기 교육청도 있으시지만 이제 교육청에 들어가는 뭐 전입금 등 뭐 이런 것들 뭐 다양한 재원들을 제가 다시 재평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너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참 안타깝게도 참 저희 지역 목포가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세입 예산 24년 기준인데요. 해남보다 적더라고요. 목포 같은 경우에 제가 해봤습니다. 재정 자립다 보니까 이거 본회산 기준입니다. 시단위 16.37을 압도적으로 낮고 재정 자리도는 군단에 포함해가지고 최하입니다. 재정 자리도가요. 그러니까 재정 자리도가 사실은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46.87%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 비중이 50.62%로 다른 어떠한 시군보다 압도적으로 지출을 높습니다.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그 보조가 많긴 하다 보니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재정 자유도가 떨어진 거겠죠. 인구 감소율이 사실 최근 12년 기준 놓고 봤을 때 13.4%로 가장 높습니다. 시장이 가장 높고 군 평균도 10.1% 높게 나와 있고요. 지역 위험 소멸지수 증가율입니다. 아직은 목포도 0.5를 하회합니다. 이제 소멸 지역소 위험 주기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증가를 놓고 보니까요. 빠르게 이제 낮을수록 위험한 거잖아요. 가장 빠르게 소멸지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고령인구 증가율은 또 가장 높습니다. GRDP 봤더니 시 단위에서 가장 낮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 시군 도 지원 사업 들어갈 때 매칭이라는 걸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시에 사업비가 없는 경우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시는 10억이 있어 10억 일대를 받았습니다. 10억이 없어요. 못합니다. 그럼 10억인 데는 고박 2회가 20억이 되는 거고 없는 데는 그냥 꽝인 거죠.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도읍이 사업이 있을 때 조금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특히 재정 자유도 같은 거 따지고 봤을 때 거기에 좀 가산점 또는 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똑같은 기준이 과연 똑같을까? 왜? 상대적인 차이가 많이 난 상태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격차를 키우는 게 불과하다.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 생각한다면 그런 점에서 조금의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제 그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뭐 이제 노령 인구 또한 이제 주로 이제 국가 이제 대형 뭐 산단, 대형 기업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수입보다는 뭐 세출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희가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지역이 이제 뭐 재정 자립도가 낮는 이유는 결국은 그 새로운 가장 큰 프로젝트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는 늘리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큰 프로젝트 기업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계속 그 대형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뭐 지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다음 프로젝트도 들어와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기회발전 특구에서 그 베스타스가 이제 개발진 특구에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이 아니, 계속 기자님, 시간이 추진되면 없어서요. 장기적으로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구체적인 생각합니다. 사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꾸 중앙 정부 요구하자면 전라남도가 이런 상황이니 좀 더 달라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 내에서 시군이 도에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좀 살려주라. 목포시 돈이 없다. 진짜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재정차 46.87 혼자 40대입니다. 평균이 55, 58인데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반 사업을 실시할 여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침체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제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똑같은 비율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거.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게 공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예, 뭐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희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제 도지사님이 가장 1번으로 생각하십니다. 작년에 이제 균형 성과 담당관 실까지 팀에서 꽉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균형에서 제 1번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사님께서 이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300 프로젝트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뭐 이제 뭐 4개가 이제 선정됐는데 앞으로 또 4개를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0 프로젝트 또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시군과 함께 이제 미래 비전을 그리는 그런 작업도 이제 지사님 이제 지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공약하시고 하셨던 그 3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미 이제 그 3대 사업 이제 아우토반, 예, 이제 그걸 이제 3대 사업 저희가 이제 국가계획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영역 중에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지금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에서도 사업을 진행 중에 영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가지 사업들이 이제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타 또는 뭐 에타 면제 받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반 시설이 있어야만이 좋은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 좋은 기업 들어와 일자리 생기는 거고 청년이 남아 있는 거고 저기 경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문경 의원님 또 말씀하셨어요. 여수 때 엑스포 할 때 얼마나 많은 SOC가 들어갔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뭐 우리 서남권 지역에도 그런 게 필요하니 좀 아까 했던 3가지 사업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이제 지사님께서 마무리하려고 서남해안 하는데요. SOC 신 프로젝트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서남권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3가지 사업 지사님께서 이제 중시하고 있고요. 계속 그 사업 진행하고 있고 다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만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